서울 강남에 사는 75세 양중금 씨의 이야기입니다. 준재벌 집안의 자존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는 25년 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혜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변변찮은 집안 출신에 말수도 적고 늘 주눅든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대답조차 아까웠습니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거리를 두었지만 하나뿐인 우리 손자 태윤이만은 주말마다 데려와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살면서도 빠짐없이 찾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애미야, 왜 애를 그렇게 키우니? 버릇 없어진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늘 그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급히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태윤이는 대학 과제와 시험이 겹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집에 밥이며 빨래며 챙겨줘야 해 저는 마지못해 며느리 집에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들어서자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짐을 풀고 있던 중 혜은이의 방 서랍장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고쳐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낡고 얼룩진 파란색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25년 전 3월의 날짜가 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온 바로 그 해였습니다. 펼쳐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12일. 오늘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다. 불임.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25년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내가 불완전한 여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기를 꼭 갖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1월 3일. 오늘 남편의 외도를 알았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한다. 저는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이 외도를? 이런 나쁜 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2월 15일. 오늘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데려왔다. 남편이 울며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로 키워주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께 들키면 안 된다고, 비밀로 하자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윤이, 우리 태윤이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었다니. 그렇대도 태윤이는 내 핏줄이 맞긴 하다만 애미한테는 남편이 바람펴 낳아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라는 건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아이를, 그것도 남편이 바람나서 낳은 아이를 23년간 키워온 거였습니다. 저는 일기를 계속 읽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손은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3월 1일. 아기를 처음 안았다. 그 여자 얼굴을 닮았다. 미움이 치밀어 올랐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월 10일. 밤새 아기가 울었다. 안아주기 싫었지만 결국 품에 안았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가슴이 저려왔다. 며느리의 고백은 날 것의 솔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7월 20일. 아기가 웃었다. 나를 보고 웃었다. 이 아이의 죄는 무엇인가?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눈물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기가 엄마라고 불렀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미워하려 했는데 사랑하게 됐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미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뎠다고? 며느리는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보며 매일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엄마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23년간 단 한 번도 그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요.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깁스를 한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패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애미야. 내가 내일까지 있으마. 몸조리 잘해야지. 저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약은 제때 먹었어? 밥은? 뭐 먹을 거 있어? 태윤이가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그렇게 무리하지 마. 안 그래도 자주 아프잖아. 알았어. 아들 며느리가 뿌듯함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윤아, 참 너 그 과제는 어떻게 됐어? 시험은? 태윤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나 둘 다 잘하고 있어.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잔소리하고 괴롭히는 것 보니 계모 같은데.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내가 10달 품고 나왔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저렇게 숨기고 살았구나. 며느리는 태윤이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진짜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25년간 혼자 짊어진 무게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태윤이의 아침을 챙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태윤아, 이거 먹고 가. 속 든든해야지. 엄마, 나 늦었어. 그래도 한 입만. 며느리는 다친 몸을 이끌고 태윤에게 김밥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 김밥이 최고야. 사랑해, 엄마. 그래, 조심히 다녀와. 김밥 싸놓은 거 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먹어. 며느리는 태윤이 나간 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새끼, 우리 아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태윤이에게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진짜 엄마였고 태윤이는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애미야, 나는 이제 너를 제대로 봐야겠다. 며느리가 23년간 혼자 버틴 그 고통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며 며느리가 다시 입원하던 날 저는 홀로 그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을 걷다가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25년간 며느리를 왜 그렇게도 미워했을까? 외도도 모자라 밖에서 자식까지 낳아 데리고 들어오고 또 뭐가 그리 급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들과 결혼해 마음고생이 심했을 그 며느리를 저는 왜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을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애미야, 넌 자식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코빼기도 안 보이냐? 손자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좀 물러나 있어. 태윤이 버릇 없어진 게 다 네 탓이야. 배운 게 있어야 제대로 가르치지. 며느리는 그 모든 말을 참으며 묵묵히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답게 살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몰래 봤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 입원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애미야,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일기장을 내가 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서랍을 고치다가 우연히 봤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 아셨군요. 그래. 다 알았다. 그래서 할 말이 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시집오고 25년간 혼자 그 무게를 견뎌줘서.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엔 항상 부족했죠. 아니다. 너는 진짜 좋은 엄마야.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는 엄마였어. 내가 어리석게 너를 몰라봤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알아. 다 알아.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병실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퇴원한 뒤 저는 매일 그 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애미야,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어줄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나도 며느리 맛있는 거 좀 먹여보자. 며느리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윤이는 우리 둘의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심심해서 엄마랑 매일 싸움이라도 하시게? 이 녀석,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안 되냐? 아니, 좋죠. 할머니 매일 오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미야, 태윤이한테는 평생 말하지 말자. 네, 어머님.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손자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파란 일기장을 떠올립니다. 25년간 혼자 짊어진 며느리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사랑으로 바꿔낸 며느리의 위대함.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며느리 혜은이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혜은 씨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은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녹여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은 씨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중금 씨의 뒤늦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혜은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